안녕하세요. 오늘은 석회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칼슘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칼슘은 99%는 뼈에 저장되어 있고 단지 1%만이 혈액이나 세포 안에 있으면서 생명현상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칼슘이 몸 어딘가에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면 세포가 죽어버리고 주변 조직이 망가지는데 그 과정에서 석회성 물질이 눌러붙게 되는데 이것을 석회화라고 해요. 주로 혈관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석회화라고 하고 근육 쪽에서 칼슘이 눌러붙으면 섬유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간에서 석회성 물질들이 결절되면서 진행될 때 간 섬유화라고 하지요. 근육 쪽에서 석회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유방 조직도 우연히 검진하다가 석회화를 발견하기도 하고 콩팥이나 췌장에서도 석회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면 몸에 좋은 칼슘이 왜 석회화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석회화가 생기는 이유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염증이 진행되거나 혈관이 좁아지면서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세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으면서 세포 손상이 되고 주변에 석회성 물질이 쌓이면서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뇨가 오래되거나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내피 손상으로 혈관 말단에 석회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둘째는 칼슘 석회성 물질이 어딘가에 눌러붙지 않게 방어해 주는 것이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 영양소가 모자랄 때 석회화가 더 쉽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셋째는 칼슘 패러독스라는 것인데요. 패러독스는 역설적이다 라는 뜻인데 석회화가 생겼을 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거꾸로 칼슘을 더 먹어야 된다 라는 이론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석회화가 진행되면 석회화의 주 성분이 칼슘이라 칼슘을 오히려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석회화에 칼슘제를 더 먹어야 된다. 이것이 칼슘의 역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칼슘 섭취량이 적거나 흡수율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체제로 들어가요. 혈액 속에 1%로 존재하던 칼슘이 부족하면 심장이 바로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바로 부갑상선을 작동시켜서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 속으로 끌어내서 일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뼈에서 혈액 속으로 칼슘을 빼낼 때 꼭 필요한 만큼만 빼내면 좋을 텐데 일단 급하니까 무조건 빼내고 보는 거예요. 혈액 속에 5개 정도가 부족하다면 10개 또는 그 이상 칼슘을 빼내는데 이 칼슘을 뼈에서 유리되었다 해서 유리된 칼슘이라 하는데 칼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와요. 이 유리 칼슘 중 남는 것이 몸 어딘가에 쌓이게 되면서 석회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칼슘은 식이칼슘이고 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유리칼슘인데 식이칼슘과 유리칼슘은 화학적 성질이 달라서 식이칼슘은 남으면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유리칼슘은 어딘가에 눌러붙어서 석회화의 주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석회화를 치료하는 방법은 앞에서 원인을 3가지 정도 알았으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첫째, 만성염증으로 혈관이 망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석회화가 진행되므로 오메가3가 염증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므로 오메가3가 석회화 개선에 필요한데 생선 어유보다는 식물성 오메가3가 좋고요. 둘째, 석회성 물질이 눌러붙지 않게 해주는 것이 미네랄이므로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 되고 셋째, 칼슘이 뼈에서 유리되지 않도록 칼슘제를 충분히 보충해 주면 되고 넷째, 지난번 소개해드린 천연 식이유황 MSM은 굳어진 석회화를 녹여내는 작용이 있어요. 이와 같은 영양요법을 하더라도 몸이 너무 냉하거나 열이 많거나 하면 영양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체질에 따라 음양 균형을 잡아주는 한방요법을 같이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이야기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